회로 설계 직무로 중고 신입을 노리신다면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로 설계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바로 취준생 분들의 고민 상담인데요. 디지털, 아날로그, 자동차 업계, 방산업계 등 다양한 주제로 매일같이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현재 나의 회로 설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고 신입 전략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4가지 질문을 함께 확인해보고 솔루션을 제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솔루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회로 설계 지원자의 고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를 희망하고 있고 IoT와 관련된 인베디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험들이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작성해도 되는지, 오히려 불필요한 경험을 적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자공학과 쪽에서는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을 많이 진행하죠. 자, 일단 질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 쪽입니다. ADC 프로젝트를 진행해봤고 테이프아웃까지 진행해보았지만 지방대 학사로서 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냥 취업만 하고 싶고 중고 신입 전략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의 TO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 모비스의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데 아날로그와 믹스 관련 설계를 진행해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 DAC나 컨트롤러, 버퍼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직무에 핏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아닌 이런 다른 업계에서는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질문도 많이 나오죠. 세 번째 질문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방산업계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DS나 SK 하이닉스에서 채용하는 이 회로 설계 직무랑 방산업계, 방위산업 쪽이죠. 이쪽에서 채용하는 회로 설계 직무가 같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방산 쪽에서 꽤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회로 설계의 직무 체계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어드밴스드 수강생 분들께 나눠드리는 회로 설계의 직무 체계도의 일부인데요. 회로 설계의 레벨을 생각해보면 완성품을 다루는 이 세트 업체에서는 보드 레벨 회로를 다루고 이를 조립하는 일을 주로 하죠. 그리고 특정 기능을 하는 이 보드를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듈을 설계하는 벤더 업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직무가 하는 일이 바로 묶어서 하드웨어 설계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드 위에 올라가는 이 칩들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 반도체로 회로를 설계하는 아날로그랑 디지털, 레이아웃 설계와 같은 직무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솔루션이 바로 하드웨어 직무를 병렬적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레이아웃 설계 직무를 노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회로 설계 직무로 한 번에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나 원티드랩에서는 2025년에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그 현상이 34.5%로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중고 신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회로 설계의 경우는 반도체 아날로그, 디지털,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TO보다 하드웨어 TO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드웨어 설계 직무로 중고 신입을 노리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 되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기업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TV 등 이런 완성품을 설계하는 회사를 고객사라고 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메타 플랫폼즈 등과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이 칩 메이커 회사한테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칩을 설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칩 메이커 회사들이 삼성이 시스템 LSI 사업부, LX 세미콘 등의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 레이아웃 직무로만 준비하게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바운드리 자체가 이 칩 메이커 회사들로 한정되게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X 세미콘을 비롯해서 이 팹리스 업체인 어버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등이 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드웨어 직무도 병행해서 노리게 된다면 이 팹리스 업체뿐만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과 같은 방산,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LG전자와 같은 가전, 인바디아와 같은 의료기기 업체까지 싹 다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서 회로 설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1000개가 넘는 채용 공고가 뜨는데 이 모든 회사에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고 신입으로 하드웨어 직무에서 이 칩메이커 회사로 넘어가려면 그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내가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서 이 파워 버짓을 다루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PMIC 중에서 LDO를 선택했었던 그 경험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밖에서 보이는 저 두 개의 저항비, 이거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저항비를 가지고서 우리는 LDO의 전압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저항비의 절대값을 잘못 조절하면 자, 이렇게 피드백 되는 시그널 라인의 신호가 지연되면서 이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고객사가 칩 메이커 회사한테 이 세부 스펙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LDO 설계 역량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역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날로그 설계 역량과 아날로그에서 하드웨어 직무로의 어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강의가 바로 아날로그 실무 강의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객사에서는 이 칩 내부와 외부 칩들 간의 프로토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설계 역량은 이렇게 SoC 프로토콜 설계, 이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설계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회로 설계 직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설계 역량과 디지털에서 하드웨어 직무로의 어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디지털 실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드웨어, 이 설계 역량을 어떻게 쌓는지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아두이노나 AVR을 활용해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설계 직무에 이 필살기 경험으로 내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경험은 사실 현업과 비교해보면 애기들 장난감 수준이라서 경쟁력이 그리 높진 않아요. 그보다는 좀 더 현업적인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설계할 보드에 대해서 하드웨어 리퀘어먼트 시트를 제작하고 이 스펙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요.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나 시스템 메모리, 드라이브, USB 등에 대한 스펙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MCU인 이 STM32 시리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STM32에는 스마트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코어텍스 IP 블록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상당히 높죠. 그 시리즈 중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이 스펙 시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부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스펙을 만족하면서도 이 코스트, 즉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선정한 부품에 대해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보면서 자세하게 활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죠. 100페이지가 넘는 데이터 시트도 있을 만큼 데이터 시트 공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MCU가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파이칩이 필수인데요. 이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EMI, EMC와 같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수이죠. 그리고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ESD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TVS 다이오드를 선택할지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생긴 것이 이 TVS 다이오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다 보면 이 모터를 활용하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H브리지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하려면 어떤 모스펫을 사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이 차지 펌프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용 유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MCU는 결국 이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거나 이 MCU 연산된 결과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이 ADC랑 DAC도 필요하죠. 어떤 종류의 ADC와 DAC를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성능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각종 IC에 필요한 전력에 맞춰서 파워 버짓도 선정해야 돼요. 보통은 DC-DC 컨버터를 통과시키고 이 LDO로 안정된 DC 전압을 각 IC에 공급해주게 되죠. 이 과정들이 끝나야 비로소 회로도인 이 스키매틱을 작성할 수 있게 되죠. 보통 케이던스의 오어캐드, 키캐드, RT용과 같은 툴로 많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스키매틱 설계가 완료되면 Bill of Material, BOM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요. 부품 관리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입사하면 많이 관리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원가 절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혹은 아트워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PCB 보드를 떼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리턴 패스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멘터사의 패즈나 케이던스사의 알레그로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3D 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보드가 실제로 하드웨어에 이렇게 탑재되는데 이때 기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드웨어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학생 신분에서 혼자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하드웨어 설계 현직자라고 해도 신입사원 때는 이 설계가 아니라 납땜만 엄청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 역량을 쌓을 수 없어서 현타가 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취준생부터 현직자까지 이 하드웨어 역량을 쌓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실 수 있도록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PCB 하드웨어 설계 실무 STM32를 활용한 믹스드 시그널 보드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PCB 하드웨어 설계랑 시스템 레벨 이해하기, 리ኳ이어먼트 시트 분석과 부품 선택, 파워 버짓, MCU 스키매틱 설계하기, 파이칩 스키매틱 설계하기, 모터 드라이버, ADC, DAC 스키매틱 설계하기, 마이크랑 LDO 스키매틱 설계하기, 믹스 시그널 보드 레이아웃하기, PCB 하드웨어 설계 경험, 취업까지 연결시키기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커리큘럼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한 대학교 수준의 내용이 아닌 진짜 필요한 하드웨어 설계 내용만 담아두었습니다. 또한 클래스가 끝나도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안내드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수강생 분들과 같이 이 디스커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만큼 잘 먹히는 직무 역량은 없기 때문이죠. 이 강의를 꼭 수강하고 싶으신 취준생 분들과 현직자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